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보시는 것처럼 서서 강의하지 못하고 앉아서 휠체어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휠체어에 앉게 됐는지, 원래는 사실 강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제 이 휠체어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강의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혹시나 오해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걸로 하려고, 가장 최근 걸로. 강연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허리가 이게 감전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꼭 해야 돼서 하고 이러는데 아예 허리를 못 펴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뭘 잘 모르고, 저는 어디가 아프면 어디 가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병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 다 아네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방병원에 갔어요. 한방병원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방병원에 딱 갔는데요. 침을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뭐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병원에서 들은,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얼마나 아팠냐면요. 여러분, 이제 화장실에 갈 때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다 그렇지만, 내가 이 똥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똥이 있죠. 네? 내가 이거는 좀 쥐락피락 할 수 있다. 네? You know? 쥐락피락. 네? 내가 조금 잡고 있을 수 있다. 똥을.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열리면 이거 큰일이다. 이제 그런 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통증이 제가 통제가 안 되는 통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이렇게 서서 딱 하는데 이게 쓰러지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꾸러지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1000명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이렇게 너무 큰 모임이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쓰러지면 그냥 얼른 데리고 가면 되는데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서서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긴장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시집 가가지고 처음에 되게 힘들 때는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픈지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얼만큼 먹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네? 너무 배고플 때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너무 맛있어도 허겁지겁. 삶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안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아픈데 여기서 귀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들은 소리는 딱 한마디인데,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장하지 마세요가 더 긴장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럼 이렇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대사는 이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대침 들어갑니다. 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침 알아요? 대침? 아시죠? 대침. 이만한 거. 여러분이 남편한테 놓고 싶은 거 알죠? 대침, 대침. 그런데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전 사람의 말투가 이렇게 그 아픈데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바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바늘을 딱 넣으니까 이게 제가 긴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몸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긴장하지 마시라니까. 그 제가 내가 한 거냐? 이 멍충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더 아프게 놀까 봐 제가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네가 다 긴장하게 해놓고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근데 어쩌면 살다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부부끼리, 사장이 직원한테,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긴장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긴장하지 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긴장하지 마. 새아빠가 잘해줄 거야. 세상은 넓고 아빠는 많아. 이렇게 하면 긴장 안 하는데. 네? 항상 이제 긴장하지 마.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긴장하지 마. 겁먹지 마. 그러면서 더 겁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고 제가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랬어요. 진통제를 놔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욕이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한방하고 양방 같이 하는 병원인데 양방 병원이 6시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진통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놨기 때문에 내일 출근하실 때까지는 진통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 있나요? 저도 선생님을 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 진통제 할 때 제 거 하나 놔주겠죠. 아니 퇴근하면 진통이 멈춰야 하나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통제를 놔주시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잘못 간 거죠. 제가 그냥 양방병원 갔으면 진통제 맞았을 텐데 제가 그거 뭘 압니까? 모르니까 덜컥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화할 사람이 제가 솔직히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프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요? 허리가 디스크래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거기 그 한방병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요? 여기서도 다 잘 된다는데. 전에 제가 소개해 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주사를 맞으세요. 그러면요 그냥 주사 맞고 1시간 안에 춤을 춰버려요. 야, 이 미친! 이게 뭐, 예수님이냐, 지금? 여기 지금 이러고 왔는데, 내가 이게 지금 주사 맞고 춤추냐, 내가 진짜. 아유, 진짜, 나 진짜 이 상또라이를 봤나.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말을 좀 잘 안 믿거든요. 솔직히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물리치료, 교통사고 나서 물리치료 받는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병원에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 한방병원에 있습니다. 거기도 잘하고 또 그 사장님이 소개해 준 그 병원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시골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또. 그러면 이제 그쪽 병원에 그 사장님이 해준 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는 원장님이 있으시니까 다 미리 얘기를 해두겠다. 그 진료비 이런 거 일체 애누리 안 되고 그냥 아는 것만이다. 아는 것만이니까 돈은 적당하게 내고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밤이었나 아침이었나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병원을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가지고 그 부원장님을 딱 뵀는데요. 와, 저는 야, 그래. 이게 정말 의사의 좋은 모습이구나. 딱 들어가는 순간 원래 그 먼저 갔던 병원에서는 저한테 계속 제 얼굴도 안 보고 긴장하지 말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더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부원장님 병원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딱 저를 보면서 표정이 딱 이러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라디오에서 들으셨던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유,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편안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4번, 5번 디스크가 이렇게 검게 죽었다는 거예요. 허리 시작되는. 근데 이제 그 디스크를 이렇게 MRI를 찍어보니까 그 LA 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LA 갈비. LA 갈비 아시죠? LA 갈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 10대 잡수시잖아요. LA 갈비. 그 LA 갈비 딱 썰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연골 조직이라는데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4번, 5번이 검정색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그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때 무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MRI를 보십시오. 4번, 5번이 이미 죽었습니다. 검정색으로. 이거는 매우 딱딱해졌다는 건데 저 하나가 그렇게 되는데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미 선생님은 6년에서 7년 전부터 퇴행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뭔 소린가요?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잠깐만 있어봐. 나 들었는데. 이게 잠깐만 있어봐. 이게 뭔가 통제되지 않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재채기 한 거죠? 재채기 한 거예요. 괜찮아, 친구야. 뭐 재채기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이분들은 밑으로 재채기 하는 사람들이야. 괜찮아? 엄청 예의가 있어요. 이거 어린 친구인데도 이거 딱 이게 참 예의가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건가요? 제가 마지막 들은 거는 이거였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나요? 6, 7년 됐다. 6, 7년 됐다. 이게 6, 7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선생님이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무리하게 생활을 하셨든지 노동을 하셨든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뒤로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책을 2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 환자의 30%는 통증 환자의 30%는 우울증입니다. 제가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통증은 뇌에서 결국은 감지하는 건데 사람이 우울하면 통증에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의 감정이 인간의 통증에 곱하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순환이 안 되면 병이 잘 낫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은 책을 2권을 환자들에게 직접 사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이었고, 2번째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었었어요. 그 2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을 조금 사람들한테 줘도 되겠습니까? 제 환자들에게. 제가 좋습니다! Very good! Good idea!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표정이 이런 상또라이가 있어 라는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하고 탁 해서 그 다음날 바로 CT를 보면서 주사를 넣어서 시술하는 것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날 침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CT 되게 크게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뭐가 막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막 귀에서 소리가 나요. 삐리리 삐리리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저는 누워있고 위에서 그걸 보시면서 주사를 찔러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야 역시 좋은 의사시더라고요. 선생님 마취해서 주사를 넣을 겁니다. 별로 안 아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겁먹는 것 같으면 선생님 마취를 합니다. 못 깨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죠. 선생님 마취 조금 따끔합니다. 그리고는 별로 아픔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액을 넣을 때 신경을 타고 뻑적지근할 겁니다. 그러면 뻑적지근하면 아프다라고 요 안에서 손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사를 넣으면서 또 이럽니다. 선생님 뻑적지근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속으로 솔직히 좀 아팠어요. 근데 그분 그 말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더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많이 넣었는데요. 그러면 좀 뺍시다. 어쩐지 하체에 감각이 없고 원래는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아예 밑에가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시술이 되게 기분 좋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회복실로 가는데 거기까지 또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드니까 선생님 정신이 좀 드신가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딱 깨어나는 순간 뭐랬는지 아세요? 의식이 딱 조금씩 이렇게 생기니까 선생님 몸이 파업한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빌려 쓰는 거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만간 이렇게 건강해지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근데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되게 문학적이잖아요. 선생님 몸이 파업했습니다. 이게 좋지. 선생님 허리 아작났습니다. 네? 뽀사졌네요. 뽀사졌어. 네? 어디 가서 쇠 빠지게 일하셨어요? 아니 이런 수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몸이 파업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통증은 사인입니다. 통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서 이랬어요. 선생님, 정신이 없는데. 선생님, 제가 포프리쇼라는 걸 하거든요. 이 포프리쇼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환자들을 보니까
거기 그냥 저기 대기하면서 계속 1박 2일하고 무한도전을 보더라고요. 포프리쇼 틀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쇼입니까? 했더니 제가 하는 라디오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제가 돈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상황에서도 영업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영업이 아니고요. 이게 좋은 목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섰는데 제가 허리를 못 펴고 한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힘든 날이 오죠.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제 사진을 올리진 않았고 그냥 제 카톡 대문 사진에 휠체어 타고 사람들이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가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는 3일 동안 강의를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들다. 말이 안 나온다, 이게.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그럼 어떻게 하루 만에 강사를 바꾸냐. 당신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강사를 돌려주겠다. 다른 강사님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아니면 저희 실장님이 내가 하는 레퍼토리를 다 안다. 어차피 다 똑같다. 외워가지고 엄청 싱크로율이 뛰어나다. 그리고 가격은 반땅 치고. 그럼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난 지금 휠체어 타고 있다. 그랬더니 휠체어 타고서라도 강의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문자가 딱 오는데 제가 보기엔 딱 2종류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간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첫째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아니, 어떤 그런 미친놈들이 다 있대요. 어떻게 그 아픈 사람에게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강의 그거 듣는다고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바뀌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 기분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포프리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어디에요? 그랬더니 휠체어 타고 강의를 해달라네요. 해야죠. 해야 돼요. 주댕이만 살면 침대에서라도 해요. 야, 나 그리고는 그것이 프로예요. 프로 정신. 네. 주댕이만 살면 침대에서도 가고 거기서 해야죠. 약속한 건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쇼 할란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장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런 말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어차피 제가 가서 하고 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뭘 그렇게 하세요? 힘든데. 에? 그걸 좀 쉬십시오. 쉬어. 이제는. 저 솔직히 이렇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댕이만 살아있으면 침대에서라도 하세요. 그래야죠. 그것이 프로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원래 이걸 미루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의 그 말을 그날 들은 거예요. 주댕이만 살아있으면 포프리쇼 와서 뒤져라. 방송하고 뒤져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힘든 사람한테, 내가 내 연구소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저는 더 강하게 정말 좋은 프로를 만들려고 나는 그 힘든 순간에 있는 내 실장들이나 뭐 그 식구들한테 내가 한 그 말이 그런 건 아닌가. 최근에 아주 인상 깊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애를 못하는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남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하면 마치 팔 전체가 떨어진 것 같은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여보 나 이게 팔이 너무 저리네 그러면은 팔이 저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네, 남자가 뭐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이제 직장에서 나 직장 너무 힘드네. 그럼 마치 회사에서 잘린 것 같은 반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 되는 여자는 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축소한다는 거죠. 나 이거 팔 너무 저리네. 군대도 갔다 왔다며.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그런 거 갖고 남자가 대박. 이러면 인간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하고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봐보세요, 여성분들. 나는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래? 이런 거. 그럼 마치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왔다고 하면 이제 전체가 다 나간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들 두 병원을 경험하면서 짧게 긴장하지 말라고 말을 해서 사람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람의 긴장을 풀어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리고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있지는 않나. 원래 제가 좀 그러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러는 게 좋다. 그러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역할이 되고, 또 한국의 부모님들 또한 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하지 말아야 주사도 잘 들어오고 치료도 잘 되는데,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로 마음에서 시작해서 시선으로 나온 그 스킨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특별히 여기에 프로분들이 계시거나 나는 각 분야에 나는 프로다, 나는 하루 이틀 장사한 게 아니다, 나 강의 벌써 몇 번째다, 나 벌써 엄마 역할 몇십 년째다, 나 사업 벌써 몇 년째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그거 하나는 뭐냐면, 꾼이 되면 그 마음의 시선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꾼. 쟤는 이제 이미 강의하는 꾼이구나. 쟤는 이미 노래하는 꾼이네. 그냥 벌려서 노래하네. 그냥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쟤는 이제 그냥 말을 하는구나. 쟤는 마음도 없고 시선도 없구나. 쟤는 이미 기술이 단련됐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지시를 하고 엄마 역할을 해버리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수록 사람들의 긴장은 더 경직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는 돼야 하지만 꾼은 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약간은 촌스러운 것, 약간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 그리고 약간은 떨리는 것,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설레임을 낳게 하는
그런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너무 매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련의 지대에 꾸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사람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또 이완해주고 좋은 치료를 가능케 하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우리 마음의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이미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버는 수입의 아주 조그만한 부분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그것은 자기 자신과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고 건강할 때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지금은 강의만 듣고 또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장소로 헤어지지만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헌금바구니 갖고 오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